안녕하십니까. 저는 배상기라고 합니다. 교직에 한 30년 있었고요. 제가 진학을 지도를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전 서울대를 많이 보내고 싶었고 또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서울대를 보내는 이유는 최고의 명문대학이라기보다 그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기 때문에 저는 서울대를 많이 권장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학생들에게 다 서울대를 가라 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능력 되는 대로 최고의 선택을 해라 라는 것이 저의 요지였습니다. 저는 서울대를 보낸 경험을 통해 가지고 그 경험을 많이 나누고 싶습니다. 일전에 한 아이를 상담을 했습니다. 그 아이는 1학년이었고 성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다만 약간 불안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몇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이 부모님한테 전달돼 가지고 부모님이 오셨어요. 상담하는 가운데 저는 이 아이에게 최고 좋은 대학을 한번 도전해보자. 1학년이니까 가능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 아이는 학교에서 전교에 어떤 석차에는 드는 아주 최우수한 학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잘 다듬으면 될 것이다 라는 확신이 저에게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런 경험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어머니는 굉장히 현실적이었습니다. 현재의 성적을 분석해가지고 이 아이가 갈 수 있는 대학이 어느 정도인데 거기는 안전하게 갈 수 있느냐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어머니한테 이야기했습니다. 현재 분석해가지고 현재 대학을 선택해 주는 것도 좋다. 그렇지만 지금 이 분석이 2년 후 3학년 1학기 즉 대학을 원서를 쓸 때 그때까지 머물러 있겠느냐. 이 2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에 얼마나 많이 발전할 텐데 그렇게 어떤 그 기준이나 어떤 그 능력의 향상을 그렇게 현재 수준에 맞춰 보느냐. 아니다. 아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해보자. 라고 설득을 했습니다. 그 어머니는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갔죠. 저는 상담을 할 때마다 그런 많은 생각을 많이 합니다. 과연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 갈 수 있을까? 상위권 아이라면 서울대학교를 갈 수 있을까? 중위권 아이라면 이 아이가 원하는 그런 수준의 대학을 갈 수 있을까? 하위권이라면 이 아이가 과연 대학을 갈 수 있을까? 이런 걱정들.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을 하게 하라. 그리고 도전하게 하라. 그런데 아이들은 도전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님들이 현실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너는 이거니까 이 대학 정도밖에 안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안타깝습니다. 물론 현재의 수준으로 대학을 비춰보면 그 정도 대학밖에 나올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제한 것이죠. 물론 이 아이가 노력하는 그 노력만큼 다른 아이들도 노력하기 때문에 어쩌면 이 아이 성적이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얘가 느낀다면, 얘가 목표를 세웠다면, 그 아이가 노력을 더 한다면, 더 자극을 받았다면 이 아이의 노력은 더 많이 할 것이고 이 아이의 성취하는 그 동기는 더 강할 것이고 그리고 가고 싶은 목표는 더 높아질 것이고 성취하는 힘은 더 강해질 것이다.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아이들은 더 능력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단지 그 아이에게 그 능력이 있다는 걸 어떻게 자극을 주느냐, 어떻게 인식시켜 주느냐, 이것이 큰 관건이죠. 그래서 저는 부모님의 아이를 격려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는 부모의 격려를 받고 성장할 수가 있겠죠. 교육적 맥락에서 아이들이 가장 힘을 얻는 것은 교육적 맥락에 있는 성인들, 즉 가장 가까이 있는 교사, 그리고 부모님의 격려와 지지가 아이들을 성공으로 이끄는 가장 중요한 맥락적 요소라고 합니다. 거기로부터 아이들은 칭찬을 받게 되고 아이의 자율성이 지지가 되며 유능감이 인정이 될 때 아이는 더 큰 결정을 하게 되고 더 크게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아이는 부모들이 원하는 것 이상을 할 수 없고 부모들이 선정해놓은 부모들이 그어놓은 그 선 이상을
넘어갈 수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일반고에 근무하는데 일반고에 많은 아이들이 자존감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 원인을 돌이켜보면 아이가 성취하지 못한 그런 경험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부모의 시각, 다시 말하면 현재 분석했을 때 이 아이가 능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너는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인식이 은연중에 부모로부터 이어가던, 그래서 내가 자기 내면한 그런 아이들이 많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걸 깨야 됩니다. 부모들이 도와주시고, 그리고 부모의 도움을 받아 아이가 선택하고, 아이가 도전하고, 부모가 지원하고, 이렇게 할 때 우리 아이들은 원하는 목표, 서울대를 원했다면 서울대를 갈 것이고, 더 다른 대학을 원했다면 다른 대학을 갈 것이고, 아무것도 아닌 정말 모든 것을 포기했을 때도 있었지만, 이런 부모의 자극과 노력으로 자기가 무엇을 하고 싶다, 어느 대학인가를 가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 아이는 도전하고 성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모든 관점에서 현재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를 부모님들이 이해하고 또 아이들이 이해했으면 좋겠다라는 관점으로 설명해 보고 싶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아이들이 수치화된 그런 성적으로만 뽑을 수 없다. 그렇다면 아이들이 수치화된, 즉 숫자로 된 성적만을 가진다면 아이의 내면적인 능력, 앞으로의 가능성, 도전정신, 열정, 끈기, 그리고 그 아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그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왔는가, 그에 대한 판단을 전혀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든 교육적 요소를 판단해가지고 아이의 가능성과 잠재적인 능력, 이런 것을 평가하고 거기서 훌륭한 능력을 가진 아이를 선발하는 그런 것, 선발하고자 하는 그런 시스템이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잘 이해해야 되고 잘 준비해야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되는 학생부 종합전형은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서울대학교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그리고 부모들이 가장 보내고 싶어하고 아이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대학교가 서울대학교입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대학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과연 서울대학교를 갈 수 있을까? 우리 아이가 중간 정도인데, 내 성적이 중간 정도인데 과연 서울대를 갈 수 있을까? 아니면 서울대가 아니더라도 내가 원하는 데를 갈 수 있을까? 내가 과연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할 수 있을까? 우리 아이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과연 얼마나 잘 준비할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고 또한 많이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서울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과연 가능할까? 이런 것들을 풀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서울대를 얘기할 때 네 가지 정도의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연 나는 또는 우리 아이는 서울대를 지원하는 게 가능할까? 서울대를 도전할 수 있을까? 즉 서울대 도전이 가능할까? 이것이 첫 번째 궁금증입니다. 두 번째는 서울대를 도전하고 싶은데 그럼 서울대는 학생을 어떻게 뽑을까? 서울대의 학생 선발 방법은 어떤가? 이거 역시 서울대학교는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 선발 방법을 알았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지? 무엇을 준비하지? 무엇을 준비할까? 무엇을 준비했는지도 알았다. 그러고 알았으면 이제 어떻게 준비할까? 그럼 어떻게 준비할까? 이 네 가지 관점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가장 궁금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서울대 도전 과연 가능할까? 저는 학교에 최상위권 아이들을 상담하면서 진학 분양을 할 때 상위권 애들도 서울대를 도전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많은 아이들이 도전하지만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도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스스로 정해버립니다. 그런데 서울대는 누구나 도전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고등학교 2학년 정도라면 어렵겠죠. 고등학교 3학년이라면 거의 정해져 있겠죠. 근데 고등학교 1학년이라면 지금 어떻게 학교 생활을 계획하고 준비하느냐에 따라 도전이 가능합니다.
중학교는 더 도전이 더 쉽겠죠. 초등학교라면 방향을 잘 설정해 줄 수 있겠죠. 자, 누구나 서울대 도전은 가능합니다. 이유는 첫째, 서울대 도전이라는 얘기는 서울대를 도전한다는 것은 무모한 선택이 아닙니다. 바로 현명한 선택이다라는 겁니다. 즉, 학창시절에 아이들이 미래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도전의 목표를 세울 수 있는 가장 큰 목표 중에 하나라는 거죠. 가장 할 수 있는 가장 큰 선택 중에 하나라는 거죠. 만약에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서울대를 갈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면 굉장히 흥분이 되겠죠. 도전 정신이, 도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러나올 겁니다.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학창시절의 최고의 선택입니다. 그러면 최고의 도전도 끌어내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선택을 하고 이렇게 도전한다면 아이는 분명히 발전하겠죠. 그러면 설사 서울대를 합격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발전된 그것 때문에 아이의 인생은 더 나아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겁니다. 어쨌거나 이 선택을 가지고 자기가 정말 최선을 다한다 라고 한다면 합격이 가능합니다. 수시가 준비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 정시는 어떤 면은 더 시간이 짧습니다. 저의 후배 아들이 1년여 준비한 다음에 서울대를 갔습니다. 정시로.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잠자는 거 빼고 밥 먹는 시간도 아까워가지고 다 말아가지고 밥을 먹으면서도 자기 준비해온 그걸 읽어가며 공부를 했다라고 합니다. 가능합니다. 가능한 이유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서울대 인재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서울대는 어떤 학생을 뽑겠다라고 다 공표를 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입학본부에 들어가 보면 서울대학교는 이러한 목적을 추구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학생을 뽑겠다라고 공지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학업 능력이 우수한 학생입니다. 학업을 학교의 교육 과정을 아주 충실히 따르고 학업 능력이 우수한 학생을 뽑겠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학교 생활에서 아주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생활을 하는 학생. 그리고 세 번째는 글로벌 리더로서의 자질을 가지고 있는 학생. 리더가 될 수 있는 자질을 가지고 있는 학생. 네 번째는 다양한 경험과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 경험한 학생. 그리고 마지막은 약자에 대한 배려심과 공동체 의식을 가진 학생. 자, 이렇게 5가지 배경을 가진 학생을 뽑고자 합니다. 이미 다 발표가 된 겁니다. 그럼 거기에 맞게 우리가 노력을 하면 되겠죠. 학업 능력을 키우면 되겠고, 또한 학교 생활에 적극적이고 진취적으로 도전하면 됩니다. 그리고 글로벌 리더로서의 자질, 리더십을 키우면 됩니다. 그리고 약자에 대한 배려심을 가져가면 되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통해 가지고 경험을 하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도전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몰랐을 때 막연히 서울대는 어렵다, 너무 적게 뽑기 때문에 힘들다라고 한다면 도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안다면 도전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도전해 가지고 서울대가 설사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굉장히 발전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물론 서울대는 1년에 약 3,300명밖에 뽑지 않기 때문에 경쟁률이 되게 심합니다. 해에 따라 다르지만 그 지원자 풀에 따라 어떤 애는 더 능력 있는 애들이, 어떤 때는 더 능력이 좀 덜한 애들이 뽑힐 수도 있습니다. 어디에 능력 있는 애들이 더 많이 모이는가에 따라 운명이 달라지겠죠. 내가 지원했는데 나보다 잘하는 애들이 오면 난 떨어지겠죠. 근데 내가 지원했는데 나보다 좀 못한 애들이 오면 난 합격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도전조차 하지 못한 아이는 평생 한으로 남을 수도 있고, 나는 저기 꿈꿀도 없는 아이야 라고 스스로를 격화시켜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해 도전했다, 정말 행복하다 라고 느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대 도전은 무모한 것이 아니다, 할 수 있는 것이다, 최고의 도전이다, 아름다운 인생의 발전은, 인생을 꾸려가는 정말 훌륭한 통로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단기간에 작업이 되는 건 아닙니다. 긴 시간과 그리고 여정이에요.
정말 힘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울고 싶고, 때로는 가출하고 싶고, 때로는 책을 집어 던지고 싶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최고의 목표를 위해서 그걸 견딘다면 사회 나가서도 최고의 사람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높습니다.